명문대 나와서 걸레질이나 하더니 냄새도 걸레 냄새네. 소독 좀 해줘야겠어. 차가운 막걸리가 머리 위로 쏟아지는 순간 박순이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룸 안에 쩡쩡 울렸습니다. 이어 소주까지 머리에 부어지자 주변 동창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낄낄거리며 촬영하기 시작했죠. 명문대를 나와 20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빌딩 바닥을 닦으며 자식 키운 인생이 재개발로 떼돈 번 졸부들 앞에서 놀잇감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지금 제 어머니한테 뭐 하시는 겁니까? 서늘한 눈빛의 여자. 그녀가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은 것은 KBC 보도국 기자증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9시 메인 뉴스 놓치지 마세요. 이제 진짜 소독이 시작됩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새벽 4시 알람보다 먼저 박순이는 눈을 떴습니다. 70평생 몸에 밴 시간. 아들 내외가 깰까 숨소리까지 죽이고 부엌으로 향했죠. 대충 아침을 먹고 파란 청소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옷장 안쪽 깊은 곳엔 오래된 상자가 하나. 그 안엔 30년 전 명문대 경영학과 졸업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한때는 거실 한복판 액자였지만 남편 사업이 무너지고 빚이 쌓이자 상자 속으로 들어갔죠. 순이는 잠깐 손끝으로 종이 모서리를 만지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 도착한 곳은 강남의 대형 오피스 빌딩.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 락커에서 걸레와 대걸레, 세제를 챙겼습니다. 한때 서류 가방을 들던 손이 이제는 걸레를 줍니다. 그래도 순이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일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그 덕에 좋은 며느리도 만났으니까요. 순이 씨, 오늘 5층 회의실 특별 청소요. 중요한 미팅 있대요. 조장의 말에 순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층 임원 회의실 바닥을 무릎 꿇고 닦는 동안 지나가는 정장 차림 직원들은 순이를 보지 못한 사람처럼 스쳐갔습니다. 점심 옥상 정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김치볶음밥. 멀지 않은 곳에서 직원들이 배달 음식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죠. 그때 작게 들려온 한마디. 아, 청소 아줌마 옆엔 좀. 순이는 못 들은 척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익숙한 일처럼 꾹꾹 삼켰죠. 퇴근에 집에 들어서니 며느리 민서가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오늘 힘드셨죠? 민서는 늘 다정했습니다. 그게 고맙고 그래서 더 미안했습니다. 명문대를 나온 며느리가 청소부 시어머니를 속으로는 어떻게 볼까? 그런 생각이 밤마다 순이를 콕콕 찔렀죠. 저녁을 먹고 난 뒤 순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단톡방. 얘들아, 다음 주 목요일 송년회. 강남 한정식 집이야. 다들 꼭 와. 보낸 사람은 서유진. 학창 시절엔 별 볼 일 없던 친구. 그런데 재개발로 돈을 벌었다더니 요즘은 명품 이야기로 숨쉬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지난번 모임에서도 유진은 가방 값을 먼저 말하고 남편 인맥을 마지막에 덧붙였죠. 순이야, 너 요즘 뭐해? 그 질문에 순이는 청소부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그날 이후 유진의 호기심은 더 커졌습니다. 단톡방엔 순이를 콕 집어 부르는 메시지가 계속 떴죠. 순이야, 이번엔 꼭 와. 내 소식 너무 궁금해. 순이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손을 바라봤습니다.
세제에 불어터진 피부, 굳은 살 박힌 마디. 이 손을 유진 앞에서 내밀 자신이 없었습니다. 숨겨온 말이 들통나는 순간 그들이 어떤 표정으로 웃을지 너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서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순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동창회 가야 할지 고민 중이야. 가세요, 어머니. 친구들 만나시는 것도 좋잖아요. 민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순이를 더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피할수록 더 초라해질 것 같아서요. 그래, 그래야지. 하지만 가슴 한편이 자꾸만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후 강남 한정식집. 그 자리에서 순이가 애써 봉인해둔 인생이 누군가의 잔인한 한마디로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동창회 당일 순이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많지 않은 옷들 사이에서 검은 블라우스를 꺼냈어요. 작년 생일 며느리 민서가 사준 옷이었죠. 거울 속 얼굴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예쁘세요. 민서가 진주 목걸이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안 해도 돼. 에이, 친구들 만나시는데요. 민서가 직접 목에 걸어주자 순이는 괜히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후 5시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 대리석 바닥과 샹들리에가 번쩍였고 직원의 안내로 가장 큰 룸에 들어섰습니다. 이미 6명의 동창이 자리를 잡고 있었죠. 순이야. 반가운 인사와 함께 훑어보는 시선. 순이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서유진이 들어왔어요.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 단번에 눈에 들어왔죠. 얘들아, 늦어서 미안. 유진은 에르메스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며 웃었습니다. 이거 웨이팅 1년 걸린 거야. 1,500만 원. 동창들의 감탄이 쏟아졌고 유진은 자연스럽게 남편과 재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강남 땅, 재개발, 월세 수입. 그러다 시선이 순이에게 꽂혔죠. 그래서 순이야, 너 요즘 뭐해? 순이의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전업주부야? 며느리는 뭐해? 어디 회사? 질문은 멈추지 않았고 순이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자식 자랑, 남편 자랑을 보태기 시작했죠. 순이에겐 낄 말이 없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고 유진은 음식 사진을 찍으며 말했어요. 나 요즘 인플루언서야. 팔로워 5천 넘었어. 라이브 영상이 켜졌고 동창들은 카메라에 손을 흔들었습니다. 유진의 화면엔 순이만 빠져 있었죠. 술이 나오고 분위기가 흐트러질 즈음 유진 옆에 앉은 혜란이 코를 찡그렸습니다. 냄새 안 나? 그러게 뭔가 좀.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순이에게 향했습니다. 순이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옷소매를 몰래 맡아봤지만 아무 냄새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순이야, 너 오늘 뭐 했어? 아무것도. 근데 내가 오고 나서부터 냄새 나는 것 같아. 룸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순이는 얼굴이 달아올라 고개를 숙였죠. 미안해, 내가. 아니야, 괜찮아. 유진은 웃었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순이는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저 동창회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시험대에 올려놓는 자리라는 걸. 그리고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유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야, 순이야. 이제 솔직히 말해봐. 너 뭐해? 잔을 내려놓은 유진의 시선이 순이를 꿰뚫었어요. 주변 동창들의 눈도 동시에 모였습니다. 더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순이는 알았습니다. 나 청소 일해. 짧은 고백 뒤 룸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청소?
응. 빌딩 청소. 순이가 고개를 숙이자 유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아, 그래서 냄새가 났구나. 청소 냄새. 혜란이 웃음을 보탰죠. 아침에 일하고 바로 온 거야? 세제 냄새 나더라니. 집에서 씻고 왔어. 에이, 배는 거지. 20년 하면 몸에 배잖아. 유진은 코를 부채질하며 과장했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근데 순이야, 너 대학 어디 나왔더라? 유진이 일부러 크게 물었습니다. 경영대. 맞아. 명문대 경영학과. 우리 중 최고였잖아. 유진은 박수까지 쳤습니다. 근데 명문대 나와서 청소하면 뭐해? 난 전문대 나왔어도 이렇게 사는데. 에르메스 가방을 쓰다듬는 손. 순이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학벌이 뭐가 중요해? 돈이 최고지. 재밌지 않아? 인생 역전 드라마야. 혜란이 맞장구 쳤고 엉뚱한 누명까지 씌웠습니다. 학창 시절에 우리 무시했잖아. 난 그런 적 있었어. 기억 안 나? 억지였습니다. 순이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더 통쾌해. 유진이 술을 들이켰습니다. 명문대 나온 내가 바닥 닦고 전문대 나온 내가 명품 사고. 순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파고들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죠. 그때 유진이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라이브 켜도 되지? 너무 재밌어. 말리는 소리는 묻혔고 이미 방송은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동창회인데요. 반전 드라마 중이에요. 명문대 나와서 청소하는 사람 여기 있어요. 카메라는 순이 쪽을 스치듯 비쳤다가 유진에게 돌아왔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죠. 대박 키읔키읔. 진짜요? 명문대 청소요? 키읔키읔. 유진은 만족스러웠습니다. 가방과 시계를 클로즈업하며 말했어요. 보이죠? 학벌 말고 돈이 답이에요. 순이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수백, 수천의 시선이 짓눌렀죠. 순이야, 얼굴 좀 들어. 인사해. 싫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부끄러워? 청소가 부끄러운 거야? 아니. 그럼 뭐야? 우리가 잘 사는 게 배 아픈 거야? 유진의 몰아붙임에 순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얘들아, 성공엔 타이밍이야. 유진은 성공담을 늘어놓았고 댓글은 찬사로 넘쳤습니다. 다리가 떨려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20년을 지켜온 자존감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마셔볼까? 유진이 막걸리 병을 집었습니다. 그 손이 천천히 순이 쪽으로 향했습니다. 룸안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유진은 막걸리 병을 집어 천천히 뚜껑을 땄습니다. 순이야, 오늘 청소하고 왔지? 냄새 때문에 밥맛 다 떨어졌어. 순이가 일어서려 하자 혜란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디가? 아직 한 잔도 안 했잖아. 나는 술 못 마셔서. 에이, 친구 사이에 이 정도도 못해? 유진이 순이 앞에 섰습니다. 앉아. 내가 서비스 해줄게. 불길한 예감이 드는 순간 차가운 막걸리가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콸콸. 하얀 술이 머리카락과 얼굴을 타고 흘렀고 블라우스는 순식간에 젖었죠. 어머,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미안함은 없었습니다. 룸안은 조용했고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시원하지? 이제 냄새 좀 빠지려나? 유진이 낄낄 웃었습니다. 순이는 눈도 제대로 뜰 수 없었어요. 야, 이거 찍어. 혜란이 휴대폰을 꺼냈고 다른 동창들도 뒤따랐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셔터 소리가 이어졌죠. 근데 막걸리로는 부족한데? 유진이 소주병을 들었습니다. 섞어야지. 소맥으로 소독해야 확실해. 그래, 소맥. 웃음이 터졌습니다.
명문대 나와서 결국 소독이나 받네. 인생 아이러니야. 제발 그만. 순이의 목소리는 묻혔고 소주가 다시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막걸리와 섞인 술이 얼굴과 옷을 적셨고 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완성. 소맥 소독 끝. 박수와 웃음.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표정 봐. 완전 웃겨. 헤라는 동영상까지 찍으며 말했죠. 제목 뭐로 할까? 명문대에 몰라?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집었습니다. 더는 견딜 수 없었어요. 어디가? 아직 안 끝났는데. 유진이 앞을 막았습니다. 비켜줘, 제발. 그 순간 룸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함께 검은 정장의 여자가 들어섰어요. 30대 중반, 흔들림 없는 눈빛. 지금 제 어머니한테 뭐 하시는 겁니까? 룸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너 누구야? 유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죠. 여자는 말없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금색 배지와 신분증. KBC 보도국 앵커 강민서. 민서는 신분증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9시 메인 뉴스 꼭 보세요. 유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진짜 소독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민서는 테이블 위 신분증을 가리키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KBC 보도국 메인 뉴스 앵커 강민서입니다. 유진의 손에 들린 빈 병이 떨렸습니다. KBC? 매일 밤 9시 그 뉴스 맞습니다. 루만이 숨을 죽였습니다. 민서는 순이에게 다가가 재킷을 벗어 어깨에 걸쳐 주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서야. 이제 괜찮아요. 순이를 부축해 세운 뒤 민서는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얼음처럼 식어 있었죠. 지금 제가 본 게 맞습니까? 사람 머리에 술을 부으셨죠? 아니, 그게 장난이었어. 친구 사이에. 장난이요? 민서가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죠. 사람에게 술을 붓는 게 장난이라니 참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민서는 휴대폰을 꺼내 룸 안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증거 확보입니다. 현장, 피해자 상태, 목격자. 유진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오해야. 이건 오해라면 제 어머니 머리에 묻은 이 술은 뭡니까? 유진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민서의 시선이 동창들을 훑었습니다. 사진, 영상 촬영하신 거 다 봤습니다. 삭제하지 마세요. 증거인멸로 가중됩니다. 동창들이 황급히 휴대폰을 숨겼습니다. 유진은 다른 카드를 꺼냈어요. 내 남편이 누군지 알아? 건설업계 큰손이야. 전화 한 통이면 뭘 하시게요? 민서가 말을 끊었습니다. 언론 압박? 그럼 그것도 함께 보도하죠.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서는 직원을 불렀습니다. 매니저님 잠시요. 매니저가 들어오자 민서는 신분증을 다시 내밀었습니다. 여기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CCTV 원본 확보 부탁드리고 경찰 도착 전까지 출입 통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경찰까지? 유진이 소리쳤지만 민서는 담담했습니다. 심한 건 제 어머니께 하신 행동이죠. 혜란이 문 쪽으로 움직이다 제지당했습니다. 전환 옆에 있었을 뿐이야. 맥주잔 건네고 소맥으로 가자고 하신 분이시죠. 다 봤습니다. 혜란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민서가 다른 동창들을 봤습니다. 촬영 유포 제한, 방조와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그때 유진이 마지막으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너도 봤잖아. 우리 인스타 라이브. 다 찍혔어. 알고 있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죠.
오히려 감사합니다. 본인들이 생중계로 증거를 남겨주셨으니까요. 유진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시청자 2천, 댓글 수백. 이미 캡처가 퍼지고 있었죠. 아,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민서가 선언했습니다. 오늘 밤 9시 KBC 메인 뉴스에서 이 사건을 보도합니다. 유진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민서는 순이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어머니 나가요. 여기 공기 더러워요. 문을 나서며 민서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참고로 당신 남편 회사 재개발 비리 의혹도 취재 중이었습니다. 잠깐의 침묵. 오늘 일은 보너스네요. 문이 닫혔고 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봤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녁 8시 50분 전국 수백만 가구의 TV가 켜졌습니다. KBC 메인 뉴스 시간이었죠. 유진은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쥔 손을 떨었습니다. 옆에 남편은 냉랭한 눈빛으로 아내를 노려봤어요.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화면에 KBC 로고가 뜨고 스튜디오 조명이 켜졌습니다. 단정한 네이비 재킷의 민서가 앵커 데스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C 뉴스 강민서입니다. 유진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서울의 한 고급 한정식 집에서 충격적인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막걸리와 소주가 한 여성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장면. 유진은 알아봤습니다. 자기 손이었으니까요. 명문대를 졸업하고 20년간 성실히 일해온 60대 여성이 동창 모임에서 직업을 이유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이를 SNS로 생중계하며 조롱했습니다. 인스타 라이브 캡처 화면이 나왔습니다. 모자이크 속에서도 유진은 숨이 막혔죠. 경찰은 특수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순간 유진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단톡방 알림, 메시지 폭주, 인스타그램을 켜자 댓글이 쏟아졌어요. 인간 쓰레기, 팔로우 취소, 처벌 받아라. 팔로워 수가 눈앞에서 줄어들었습니다. 5천, 4천, 500, 4천.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까지 난리야. 남편의 고함이 거실을 울렸습니다. 재개발 비리 의혹까지 나왔어. 조사 들어오면 끝이야.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순이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민서가 준비한 따뜻한 물로 샤워를 마친 순이는 잠옷 차림으로 거실에 나왔어요. 민서는 캐모마일 차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고맙다, 민서야.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이제 다 끝났어요.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명문대 폭행 사건. 댓글에는 분노와 연대가 가득했습니다. 인성이 먼저다. 피해자 힘내세요. 유진 남편 회사에는 국세청 조사 공문이 도착했고 혜란의 집에도 세무조사 예고가 떨어졌습니다. 두 집 모두 아수라장이었죠. 일주일 뒤 경찰서 조사실. 피의자 서유진, 술을 부은 사실 인정합니까? 장난이었어요. 장난으로 사람에게 술을 붓습니까? 영상과 CCTV가 있습니다. 특수폭행입니다. 혜란에게도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도구 제공 및 부추김, 교사범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친구는 사라지고 원망만 남았죠. 그날 저녁 순이는 민서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내일 조사, 제가 같이 갈게요. 괜찮아.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전 어머니 딸이잖아요. 그 말에 순이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20년 동안 숙였던 고개를 이제는
당당히 들 수 있을 것 같았죠. TV에서는 후속 보도가 흘렀습니다. 폭행 가해자 남편 회사, 재개발 비리 의혹으로 수사 착수. 유진의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고 순이의 세상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형사부 피고인 서유진에 대하여 특수폭행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 위자료 3천만 원, 사회봉사 200시간.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떨궜고 이어 이해란에게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들은 학벌을 이유로 피해자를 조롱하고 폭행했으며 이를 SNS로 생중계했습니다. 이는 노동과 인간의 존엄을 훼손한 중대 범죄입니다. 법정을 나서는 두 사람에게 플래시가 쏟아졌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유진의 남편은 더 큰 위기에 놓였습니다. 재개발 과정의 불법 로비와 세금 탈루가 적발돼 구속됐고 집에는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한때 자랑하던 명품들은 중고앱에 올라왔지만 반값도 못 받고 팔렸죠. 혜란의 집도 세무조사로 회사 정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같은 시간 순이의 아침은 달라졌습니다. 새벽 4시 청소복을 입고 거울을 본 순이의 표정은 당당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자. 빌딩에 도착하자 경비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복도에서도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점심시간 옥상에서 한 여직원이 다가와 말했죠. 뉴스 봤어요. 많이 반성했어요. 앞으로 더 존중할게요. 그 마음이면 충분해요. 며칠 뒤 낯선 전화가 왔습니다. 순이야, 나 유진이야. 유진은 울먹이며 사과했습니다. 열등감과 허영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지는 않았죠. 전화가 끊긴 뒤 순이는 작게 말했습니다. 불쌍한 사람. 그날 저녁 민서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아니야. 내가 날 살렸지.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정직하면 언젠간 빛을 본다고. 민서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방송국에서 특집 다큐 제안이 왔어요. 존중받아야 할 노동.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들이 힘을 얻는다면 해보자.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무너진 것은 허세였고 남은 것은 존엄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석 달 후 KBC 특집 다큐멘터리 존중받아야 할 노동이 방송됐습니다. 새벽 4시 어둠 속 빌딩으로 향하는 순이의 뒷모습이 화면을 채웠죠. 20년째 이 일을 합니다. 힘들죠. 하지만 부끄럽지 않아요. 이 일로 아들을 키웠고 좋은 며느리를 만났으니까요. 순이는 바닥을 닦다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학벌이 아니라 정직하게 일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다큐는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요양보호사 등 묵묵히 사회를 지탱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방송 말미 앵커 데스크의 민서가 시청자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가치를 무엇으로 판단하고 있을까요? 잠시 숨을 고른 뒤 또렷이 말했습니다. 새벽을 여는 노동, 무거운 짐을 나르는 손, 아픈 이를 돌보는 마음. 이 모든 정직한 노동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카메라가 다가왔고 민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다큐의 주인공은 제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 순이는 소파에 앉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빌딩 로비에서 임원이 다가와 고개를 숙였죠. 어제 방송 봤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엔 직원들이 함께 앉자고 손짓했습니다. 순이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말 민서가 일터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같이 할게요. 괜찮아. 어머니랑 있으면 그게 쉬는 거예요. 두 사람이 나란히 복도를 닦자 경비가 웃었습니다. 보기 좋네요, 모녀가. 일을 마치고 옥상에서 야경을 보며 순이가 말했습니다. 이 일 계속할 거야. 내 자리니까. 전 언제나 어머니 편이에요. 몇 달 뒤 국회에 노동존중문화 개선법이 발의됐고 순이도 초대받았습니다. 이 법안의 출발점은 박순희 씨의 용기였습니다.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제 일을 계속합니다. 정직한 노동은 부끄럽지 않으니까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메인 뉴스를 진행했습니다. 화면에는 기자회견장의 순이가 비쳤죠. 방송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미역국이 끓고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감사합니다. 식탁에서 순이가 물었습니다. 행복하니? 네. 정말요. 나도. 창밖에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거친 손은 그대로였지만 이제 그 손은 가족을 지킨 손, 사회를 바꾼 손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학벌이나 재산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직한 노동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박순희와 강민서가 남긴 메시지였습니다.